자, 이번 시간은 지금 광야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10-1에는 광야라는 작품하고 그다음에 신의 방이란 두 작품이 있어요. 시대가 많이 다르죠? 자, 광야는 지금 이육사 이분이 활동했던 일제 강점기 때 작품이 되는 거고요. 그 1945년 이전 이때 작품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신의 방은 지금 2000년대 작품이니까 자, 시대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작품을 연결했느냐? 그 이유는 두 작품의 그 사회 문화적 가치를 알아보겠대요, 지금. 자, 결국 달리하게 하면 시대적 배경,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이 작품을 그 시대적 배경과 연결해 갖고서 해석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중에 오늘 배우는 부분은 광야라는 작품입니다. 일제 강점기. 자, 이육사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어떤 분? 1944년에 그 북경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무슨 시인? 저항시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일제 저항하다가 결국 돌아가신 시인입니다. 그래서 저항시인. 그러니까 이 작품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 그 작품의 감상 방법 중에서 그 반영론적 관점이 있죠. 그 시대적 상황과 지금 연결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이것을 사회 문화적인 상황과 연결시키라고 했으니까 작품 감상 방법 중에서 이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빠르겠네요. 지금. 반영론적 관점, 반영론 관점.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학습활동 쪽을 먼저 잠깐 보고 갈까요? 자, 넘어가시면, 자, 이 목표학습 1번을 좀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 시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말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육사는 국군, 나라의 운명이 기울었던 1904년에 태어나서, 자, 해방 한 해 전인 바로 1944년에 일제히 그 북경 감옥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목표학습. 자, 그리고 그는 어려서 유학자인 할아버지 아래에서 공부를 했고 그 한학을 배웁니다. 한문학. 그래서 이 작품에도 보시면 그 기승전결의 4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한시의 그 기법입니다. 한시 작법. 자, 커서는 한일 운동가, 독립운동가가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자, 그는 만 23세 때 조선은행 대급 시정 폭발물 사건에 관련되어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수번호가 264번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 필명, 글을 쓸 때 여기 이육사라는 필명을 씁니다. 원래 이분의 본명은 이원록입니다. 근데 이원록이라고 안 쓰시고 이육사라고 쓰는 이유는 자기가 감옥에 간 이런 것이 결국 당당한 거야. 왜 조국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기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 이 상황을 먼저 아시고 작품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까마득한 날에 그랬는데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쳐놓은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있고 3년에 가시면 오늘이란 단어가 있고 마지막 오연 부분에 그쪽 넘어가시면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자, 뒷부분에 보시면 천고의 뒤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거기다 하나 더 적어주세요. 자, 이런 구성 방식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추보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추보식 구성. 이 추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자, 쫓을 추자에다 걸음 보자요. 걸음을 쫓아가면서 이걸 다른 말로 이거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구성인데 이걸 지금 간혹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니까 같이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해석을 하면 까마득한 날,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이 처음 열렸대요. 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이때 어떻게 광야가 새롭게 탄생했다. 자, 천지가 개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우주 만물이 이제 탄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디 다구는 소리가 들렸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구는 소리란 자, 생명의 기척 조차 들렸으려니까 자, 들렸다 안 들렸다? 예, 들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지금 태초의 상황이야. 아직 여기 이제 우주가 이제 새롭게 막 이제 형성이 되고 아직 생명의 기척조차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주 오랜 옛날. 자, 그래서 여긴 시간적인 신성성이라고 표현해놨는데요. 자, 이걸 지금 바꾸겠습니다. 자, 여기다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자, 태초의 광야 이렇게 했죠. 자, 여기다가 광야의 신성, 여기 원시성이다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원시성. 아직까지 광야는 생명조차 탄생하지 않았던 이런 원시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광야의 원시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2연에 넘어갑니다.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그랬는데, 자, 산맥이 연모한데요. 자, 연모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연모? 자, 혜성아, 아직 연모하는 사람이 없어? 연모. 어떤 사람 사모할 연자입니다. 사랑하다 또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산맥이 바다를 연모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표현 방법? 그렇지. 의인법이 되는 거죠. 의인법이 사람처럼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자, 휘달린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산맥들은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갈 수 있나요? 없죠? 자, 이 경우는 지금 사람처럼 표현한 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했어요. 자, 이런 표현 방법을 그렇지. 이건 화류법이 되는 겁니다. 화류법. 그렇죠. 여기 다 쓰였죠. 의법과 화류법이 다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연모. 사랑이란 감정은 인간만이 갖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의인법이 되는 거고, 자, 휘달린다는 말은 어떤 무생물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표현했으니까 이런 경우는 화류법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쓰였어요. 자, 달리 이야기하면 이제 산맥들이 막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지금. 그 밑에 하지만 차마 이곳이란 어디가 되는 거야? 바로 광야가 되겠죠? 이곳만큼은 침범하지 못했을 거랍니다. 자, 이 광야만큼은 침범하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신성 불가침한 땅이라고 표현했죠? 자, 바로 여기다가 그래서 정리해 놓은 게, 자, 바로 여기서 광야의 공간이 여기에서 바로 신성성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1년과 2년을 구분한다면, 자, 1년은 광야의 원시성, 그 다음에 2년 부분은 광야의 신성성,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3년 넘어갑니다. 끊임없는 광음을, 자, 광음이란 말은 빛광자에다 그늘음자를 썼어요. 자, 근데 이거 해석을 뭐로 했어요? 세월로 해석했죠? 자, 그렇다면 빛과 그늘이란 뜻이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을 해서, 자, 이게 그늘, 이게 결합을 해서 세월이란 새로운 뜻을 가졌으니까,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이걸 융합 복합어라고 합니다. 융합 복합어. 자, 우리 복합어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두 개가 대등 복합어가 있고 종속 복합어가 있고 이렇게 융합 복합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단어가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뜻을 가졌단 말이야. 자, 예문 하나만 써볼까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무슨 글자예요, 이게? 자, 다시 정리합니다. 춘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이 녀석은 지금 봄춘자에다가 그 다음에 가을 추자를 썼어요. 자, 봄과 가을이란 뜻인데 가끔 이런 말 써요. 올해 어르신의 춘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봄과 가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뜻 아니죠?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 나이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본래의 뜻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뜻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뭘 한다? 융합 복합어라고 한다고요. 이해됐니? 자, 마찬가지 이 광음이란 뜻이 바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바로 세월이란 뜻을 갖게 됐으니까 이 융합 복합어가 된다는 말이야. 자, 해석을 합니다. 끊임없는 세월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졌대요. 자, 계절이라는 거 우리 눈에 올 때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야? 이건 시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거 시간의 흐름은 지금 일단 뭐가 돼야 되는데, 이건 추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추상적 대상을, 자, 피었다 졌는데 무엇이? 꽃이 피었다 전 거로 표현을 했으니까, 자, 이건 구체적 사물로 표현해놨죠. 추상적 대상을
자, 이렇게 구체적 사물로 표현을 했어야지. 자, 그래서 부지런한 계절이 꽃처럼 피었다 졌다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세월이 흘러갔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것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 사물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래로 갑니다. 자, 비로소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강물의 의미는 뭐래요? 자, 이것은 역사가 시작되었다 또는 문명의 시작, 문명이 태동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럼 1년부터 다시 가볼게요. 자, 1년에서는 아직 광야의 상태, 광야가 이제 막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 자,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이제 광야의 원시성의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연이 되면서 이제 막 산맥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고 마지막 이제 3년이 되어서 그 광야에 누가 살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인류가 살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들이.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다, 문명이 태동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에 보시면 역사 문명의 시작이라고 있으니까 이걸 광야의 문명성, 광야의 역사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역사성 또는 광야의 문명성.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 올게요. 자, 4연에 갑니다. 자, 지금 눈 날이고 그랬는데, 자, 지금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현재로 온 거죠? 자, 이육세가 살았던 시대는 언제야, 지금이?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내리는 이 눈은 긍정적 이미지일까요? 부정적 이미지일까요? 부정이겠죠. 바로 시련과 고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여기다 뭐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일제의 탄압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현실에 일제는 지금 우리를 탄압하지만 그 상황에서 그 아랫부분에 이 단어가 보이네. 매와 향기가 보일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매와는 뭐가 연결되죠? 매와, 난초, 국화, 대나무. 이걸 우리는 사군자라고 하죠. 이 사군자는 보통 자, 여기 보시면 고고한 기상 또는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다 또 한 가지 뭐 지조 또는 절개. 자,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조와 절개. 자, 그렇다면 자, 이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시대적 상황과 연결시켜야 되니까 일제의 탄압은 더욱 극심해졌어요. 자, 하지만 매화 향기가 홀로 아득하다는 것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이 간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조국 광복의 의지 정도로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고요. 자, 이 상황에서 화자는 뭘 하겠대요? 자, 자기가 자기에게 자, 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나는 뭐뭐 하겠어? 이런 의지 형태로 쓸 수는 있지만 내가 나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실제적으로 어법이 맞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에 맞지도 않으면서 이걸 쓴 이유는 바로 이걸 통해서 뭘 드러내려고?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할 때 나는 여기에 이 광야에다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중요한 단어는 바로 요거네요. 가난한 노래의 씨가 의미하는 게 뭐냐 요겁니다 지금. 자, 요 힌트가 되는 거는 바로 그 단서가 되는 것은 이 오연 부분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겠다고 그랬죠. 무엇을? 자, 목적어가 생략되는데 자,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 노래 바로 여기 위에서 4연에서 제시했던 가난한 노래를 위한 시가 되는 거고, 그리고 5연에 오면 그 노래를 누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이 초인들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노래라는 것은 어떤 노래냐? 자, 이걸 먼저 정리해놓고 합니다. 자, 이 노래란 자, 여기다 광복을 맞이한 자, 기쁨의 노래가 되겠죠. 기쁨의 노래를 이걸 목 놓아 부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럼 달리하게 하면 오연이 되면 광복의 그날이 온 거죠. 자, 이 광복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돼? 4연에서 내가 노래의 시가 돼야 돼요. 자, 달리하게 하면 노래의 시가 되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희생 의지가 되는 거죠. 자신이 조국 광복으로 해서 기꺼이 자기 한 몸 바치는 거야. 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 오연에 조국 광복을 맞이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는 목숨까지 내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기 희생 의지 이 부분에다 좀 하나 좀 정리해놓고 갑니다. 자, 이걸 뭐라고 돼야 하냐면 여기다가 희생양적 모티프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생양적 모티프, 시를 쓰게 된 동기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예전엔 제사를 지내거나 할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양이 있죠, 양에 이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피 있죠, 피를 제단에다 올려놨단 말이야. 자, 그것처럼 자신이 기꺼이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조국 광복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 이걸 나타내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희생양적 모티프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이 작품하고 지금 유사한 작품이 누구의 작품이냐면, 자, 여기 참고 작품 좀 써놓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그 윤동주라는 분의, 윤동주도 여기 저항신 중에 한 분이죠. 자, 윤동주의 그 십자가라는 작품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지금 십자가가 허락이 된다면 기꺼이 자신이 피를 흘리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작품. 자, 시몬이란 분, 우리 상록수를 쓴 그 작가입니다. 이 시도 썼는데요, 이분이. 자, 이분의 작품에도 보면 그날이 오면 이 작품이 있어요. 그날이는 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조국 광복의 그날이 온다면 자기가 자기의 몸을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래서 북을 만들어 둥둥 치겠다고 나와요. 이것도 자기 희생 의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이육사의 작품에 관한 노래시는 희생양적 모티프가 쓰였다. 자, 이것과 유사한 작품들을 찾아라 그러면 외부 작품에서 윤동주의 십자가 또는 시몬의 그날이 오면이 나오면 이 작품도 같은 여기 희생양적 모티프로 묶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현재였다면 자, 이제 오연은 넘어갑니다.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는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가 되네요. 근데 구체적인 날짜는 없어요. 이게 바로 아주 오랜 후가 된다는 의미보다는 참 앞으로 올 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미래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서 자, 이 광야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겠답니다. 자, 초인은 그럼 밑에 보시면 위대한 자 내지 성스러운 존재라고 돼 있죠. 자, 여기다 더 정리한다면 바로 이 독립운동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독립운동가, 자, 또는 뭐가 되요? 자, 애국지사라고도 합니다. 애국지사. 자, 결국 뭐 조국 독립에 대한 어떤 뜻을 가진 이런 선비들 또는 그런 리더, 지도자들이 되겠죠.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겠대요. 이때 뭐 자, 광복을 맞이한 기쁨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게 하겠답니다. 자, 이날은 결국에 너무 기쁜 거야 지금 조국 광복을 맞이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작품의 제목인 요 광야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야? 우리 역사의 현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민족의 그 역사의 현장이 되는 공간이 바로 광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자, 위로 좀 올라가 볼까요? 자, 먼저 핵심 정리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작품은 성격이 의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상징적이래요. 자, 우리가 의지적이란 걸 어떻게 하죠? 일단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했었죠?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자신이 조국 광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자연 부분에 이게 뚜렷하게 드러났고요. 자, 저항은 누구에 대한 저항? 일제에 대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의지적, 저항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가진 단어들, 예를 들어 눈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어떤 탄압이나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매와 향기는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상징적인 시어들이 사용됐네요. 자, 주제 갑니다.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에 대한 의지와 염원. 자, 염원은 다른 말로 소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소원 내지 소망. 자, 특징 갑니다. 특징은 독백적인 어조예요. 자, 그리고 내면의 심년.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광활한 공간, 넓은 공간과 그다음 유구한 시간을 조화시켜 자, 시상을 전개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광야, 산맥들이 형성이 되는 넓은 공간이면서 거기 어떻게 오랜 세월이 어떻게 끝없이 흘러가고 그래서 그곳에 뭐 바로 이제 인류의 문명이 태동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이런 광활한 공간, 유관, 시간이 좋아 이렇네요. 자 눈이라는 것은 긍정이라고 했어, 부정이라고 했어? 자 부정적 이미지 매화는 반대로 이 긍정적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시어가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네요. 자 이걸 통해 바로 현실 극복에 대한 뭐가 보인다? 의지. 이게 지금 보입니다. 자 오른쪽 시상 전개 부분에 보시면 자 1, 2, 3년까지는 시간이 언제라고 했어요? 자 과거가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까지는 지금 과거가 되고 이렇게 끊어서 과거. 자 과거는 지금 광야가 형성되는 과정을 원시성, 신성성, 그 문명의 태동 이런 식으로 연결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부분에서는 뭐가 돼요? 현실 극복에 대한 의지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 기대, 확신이 보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했는데 혜성아 이걸 다시 뭐라고 했어? 다른 말로 무슨 구성? 추보식 구성. 자 그래서 까마득한 낮. 그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단답형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을 알 수 있는 단어를 또는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각각 쓰시오 하면 바로 이 단어를 쓰셔야 돼요. 까마득한 날, 지금, 천고의 뒤. 이 단어를 단답형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자, 19의 상징적 의미. 자, 이렇게 아까 우리가 상징적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먼저 광야란 공간은 어떤 공간? 역사가 펼쳐지는 공간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눈이란 바로 조국의 암담한 현실. 그 다음에 매화 향기는 고매한 의지와 절개를 지닌 어떤 화자 또는 매화 향기가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고요. 자, 가난한 노래의 시란 결국 자 여기서 시련을 극복하고 조국 광복과 민족의 이상 실현을 위한 자기 희생적 헌신이란 말 자체가 희생이란 뜻이 되겠죠. 이걸 상징하고 자 백마를 타고는 초인이란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민족의 이상을 실현해줄 지도자 내지는 자 미래 역사의 주인공 내지 후손 또는 애국지사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시면 자 사회문화적 가치 우리가 지금 다뤄야 될 게 바로 이거였죠. 자 그래서 이 사회문화적 가치를 조금 조심스럽게 역사적인 상황 이것과 연결해서 감상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대적 상황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적 상황은 지금 눈이 내리고 있대요. 자 민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달리 이야기하면 어려운 상황이란 바로 일제 강점기의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일제 강점기의 몇 걸렸다. 자, 여기서 일제강점기 그 상황을 지금 여기서 민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적화자의 태도는 가난한 노래의 시를 뿌리겠다고 했죠. 자, 초인으로 하여금 목놓아 또 부르게 하겠대요.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 현실을 극복하려는 어떤 자세, 의지적이면서 자기 희생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전체적인 상황은 우리 민족 내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 마무리 정리합니다. 자, 학습활동이에요. 자, 이 작품에서 광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는데 1년은 까마득한 날 하늘이 처음 열렸고요. 자, 2년에선 산맥들이 바다를 향해 휘달린다고 했죠. 자, 산맥들이 지금 침범하지 못하는 상황.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끊임없는 광음. 자, 그래서 큰 강물이 이제 막 길을 연. 자, 강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역사 내지는 문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지금의 상황에선 눈이 내리고 매화 향기가 아득한 상황. 마지막 천고의 뒤, 미래는 백마 타고는 초인이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1번의 내용, 이거 정리했던 내용이었고요.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시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물어봤는데, 자, 결국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 자, 이 정도 하나 찾아내시면 되겠고, 또 일제 식민지가 된 자, 현실에 맞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결국 목숨을 바쳐 싸운 삶을 살았다는 거. 결국 나중에 북경 감옥에서 결국 돌아가십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시면 광야와 지금 눈 내리고 있는 상황이 각각 뭘 상징하느냐를 물어봤는데, 자, 광야라는 상황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 또는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이어나갈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눈 내리는 상황은 바로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와 광야에서 목록에 부르게 하리라에서 알 수 있는 시적 화자의 자, 삶의 태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자, 결국 민족이 시련에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희생할 각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 각오와 의지가 보이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준비하는 바로 선구자적 태도. 선구자가 뭐예요? 선구자. 앞서서 이끌어주는 존재. 리더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지도자.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여기 사회 문화적 가치가 무엇이냐 물었으니까 바로 여기서 중요시하는 건 우리 민족 내지 민족의 독립. 이 자체가 그 중요한 가치를 보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것을 오늘날에도 이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물어봤는데 지금 이 남북 분단의 상황에서 우리 민족 통일이라는 과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세계화, 국제화 시대가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우리 민족의 어떤 인류의 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 뒷부분의 내용에서는 결국 뭐 지금이 눈 내리는 상황이랑 우리 민족에게 닥친 시련이 뭐냐 이 정도니까 바로 조국 통일 정도로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또는 더 나가서 뭐 인간성의 어떤 파괴의 어떤 문제점 또 사회가 각박해지는 이런 상황을 눈 내리는 상황으로 보겠고 여기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 자, 이게 바로 자, 내가 노력하는 자기 희생적인 어떤 태도에 따라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뒷부분에 자, 사회 문화적 가치는 공동체적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말하는데 자, 이 경우에 지금 뭐 양성평등이나 그 다음에 환경보호 문제, 다문화 존중 등 자, 이런 작품들도 다 이 사회 문화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봅니다. 자, 예전에 그 홍길동전 같은 경우에서는 뭐가 있어요? 신분의 어떤 차별제도가 있었죠?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바로 사회 문화적 가치. 윤은길의 그 종타발에서 같은 경우는 반전, 그리고 평화. 자, 전쟁에 대한 반대, 비판, 그리고 평화에 대한 어떤 추구. 이런 것이 사회 문화적 가치에